봅시다. 속도, 가속도, 위치. 우리가 미분 도함수 활용할 때 마지막에 했던 게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나오고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함수가 나온다는 점.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함수의 적분을 생각할 때 당연히 속도함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고요. 속도함수의 적분을 생각할 때도 위치함수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t는 a부터 t는 b까지의 위치 변화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위치 변화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준 것이 위치 변화가 되겠죠. 그죠? 나중 거 마이너스 처음 거. 이 결과가 양이 되든 음이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나중 빼기 처음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위치 함수를 x라고 부르고 속도 함수를 v라고 부르고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위치 함수에 b 넣은 거 마이너스 위치 함수에 a 넣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될 거냐면 위치 함수에 이거 넣은 거 이거 넣은 거의 차이는 결국에 위치 함수의 미분이 속도 함수니까 그러면 얘는 위치 함수에다가 얘 넣고 뺀 거니까 얘 넣고 뺀 거니까 그러면 미분하기 전이 얘인 함수인 속도 함수를 얘부터 얘까지 정적분한 결과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위치 변화는 나중 위치 마이너스 처음 위치다. 그럼 당연하게도 속도 함수의 단순 정적분으로 구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즉 중간에 내가 와리가리 치는 것, 그 앞으로 움직이는 것, 뒤로 움직이는 것, 운동 방향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위치 변화만을 고려한다면 얘는 그냥 속도 함수의 정적분 값과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요거는 실제로 속도함수 값이 위치 변화 자체는 내가 수직선 위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러한 개념들을 확인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얼마나 이동했는가를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움직였냐 요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A에서 이동 거리를 정해달라고 하면 얘는 단순히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를 빼는 게 아니라 얘가 양의 방향으로 운동한 게 얼마인가, 양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냐, 중간에 음의 방향으로 다시 얼마나 이동했냐, 그리고 뭐 다시 양의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냐, 이와 같은 거리를 모두 뭐 해주시는 거예요? 더해주셔야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쵸? 아까 본 위치 변화는 이때의 위치와 이때의 위치를 뺀 거였는데 요 두 개의 차이만을 생각한 거고요. 이동거리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다 더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
t는 예를 들어 뭐 p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t는 q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그럼 이동거리는 당연히 x 이렇게 운동 방향을 바꿀 때마다 따로따로 이동거리를 떼내어서 따로따로 이동 방향을 바꿀 때마다 다 조각조각 구간마다 잘라서 위치 변화의 절대값들을 다 때려주셔야 이동거리가 되겠죠. 위치 변화가 음인 경우일 수도 있으니 음인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모든 구간에 씌워줘야 될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걸 한 방에 정리하고 싶다면 결국 양인 구간은 그대로 적분, 음인 구간은 부호를 양으로 만들면서 적분을 하라는 얘기니까 속도 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를 뭐 해버려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세요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위치 함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단순히 속도 함수의 이야기를 돌려본 거고요. 이제 속도 함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위치 변화 구간 안에서 얘가 안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는 a부터 t는 b까지의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정적분으로 구해진다고 위치 변화라고 한다면 또는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이동 방향, 운동 방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단순히 이 정적분이니까 넓이만큼의 위치 변화를 가져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라. 넓이만큼의 위치 변화를 가져갔다. 만약에 vt가 음에 있었다면 또 이 넓이만큼의 위치 변화를 음의 방향으로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함수가 부호가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넓이만큼의 위치 변화를 각각의 구간에서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속도 함수에서 속도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t는 0부터 t는 2까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속도 함수 부호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 사이에서 안 바뀌죠. 부호가 안 바뀌면 계속해서 그럼 부호가 정확하게 또 양이기도 하니까 계속해서 양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위치 변화가 곧 이동거리와 같을 것이고 그 위치 변화의 값은 뭐와 같을 것이다? 넓이와 같을 것이다. 넓이와 같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2, 4에서 b가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속도 함수의 x축과 이루는 넓이, 속도 함수의 정적분이 곧 넓이가 곧 이동거리가 되고 이동 위치 변화가 되고 이동거리가 된다. 그러면 그 각 구간만 잘 쪼개서 위치 변화들을 잘 이용하면 부호를 잘 고려해서 구간을 잘 쪼개서 넓이들을 잘 계산하면 이동거리, 위치 변화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는 4에서 t는 6까지 위치 변화 적어달라 그러면 위치 변화는 그냥 단순 정적분만 씌우면 되는데 이 넓이 어때요? 지금 딱 보면 같죠? 그쵸? 생각해 합동이니까 위치 변화 당연히 0일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때리면 넓이 같으니까 빵 될 거고. 다만 이 상황에서 이 사이에서의 무슨 거리를 구해달라고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넓이가 양의 방향 이동 거리, 요 넓이가 음의 방향 이동 거리일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동, 음의 방향으로 이동, 요거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이동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1이고 요거 1이니까 이동 거리 이번에도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 이용해서 충분히 잡아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런 관점으로도 이동거리와 넓이를 잡으셔도 좋고요. 또는 위치,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구하기, 속도 함수는 주어져 있으나 위치 함수를 구하기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 개념을 이용해서 이동거리나 위치 변화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치 함수를 구하기가 쉽다라고 한다면은 이 방법도 사실 권장을 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치 함수를 단순히 계산만 해서 저게 나오시면 된다. 아니면 속도 함수를 넓이를 이용해서 정적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시를 몇 개 한번 들어드리죠. 속도 함수가 3t제곱 마이너스 6t야. 예를 들어 방금 이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이용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렸고 이번에는 속도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t는 0에서 t는 3까지 무슨 거리를 구해달라?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물어봤어요. 이동 거리 구해달라. 그러면 0부터 3까지 이동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VT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이동 거리를 넓이로 계산하면 이 넓이 더하기 요 넓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정적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다만 너무 정적분만 하시지 마시고 가끔은 그냥 위치 함수를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가능한 방법일 거예요. 위치 함수 그냥 계산하셔서 t는 0일 때 위치 계산하시고 대신 t는 얼마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한 번은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위치 함수를 계산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경우라면 그냥 운동 방향 변화하는 지점만 체크해서 실제 위치 함수의 함수값으로서 그냥 계산해서 가는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 방법으로 하기 괜찮아 보이는 문제를 한번 뽑아드리면은 아마 1, 뭐가 있을까? 그냥 적분으로 잡기 쉬운 거 48번 한번 볼까요? 48번 한번 해보겠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고요. 그 다음 이거는 48번은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걸로 잡기 쉬운 거는 아마 1036번 같은 거는 위치 함수로 계산하시면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실 것 같고요. 요것만 하시기 심심하시다 하시면은 아마 42번 같은 거 잡아보셔도 얘도 적분으로 하기 꽤 쉬운 패턴이실 것 같습니다. 정적분을 하기 귀찮고 넓이로 잡기 좋은 거는 이쪽으로 그냥 넓이만 잡으시면 되고
정적분하기가 좀 귀찮아서 미분하기 전을 잡기가 쉬운 패턴이면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세 개 다 다들 계셨나? 네. 됐으면 빨리 가보도록 하죠. 36번 가보면은 이거는 그냥 속도 함수를 보고 위치 함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c인데 2에서의 위치가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수항이 1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요거 이용하면은 그냥 3에서 1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42번 같은 경우에는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이렇게 물어봤는데 속도 함수가 30-2t니까 그럼 정지할 때까지는 t가 15일 때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t가 15일 때까지가 될 거고 그럼 달린 거리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럼 0부터 15까지
30 마이너스 2t를 깔끔하게 정리적분 하시면 될 것 같아. 얘는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넓이로 그냥 삼각형 그려서 넓이로 계산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정렬권 자체를 계산하셔도 될 겁니다. 225가 아마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 4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도 조금 쓰여야겠죠, 그렇죠? 얘는 기본적으로 VT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T는 7일 때까지 2번 바뀐다? 맞는 얘기고요, 그렇죠? 아니고 T는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속도의 크기니까. 얘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T는 7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양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여기는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될 것이 되겠죠, 그렇죠?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순서대로 이동할 거니까 요렇게 순서대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0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잘 계산해 주시면 이 이동 거리가 나올 거고, 이거 3분의 7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네, 5네. 3분의 5만큼을 이동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7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7부터 5일 때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거고요. 요 넓이 살짝 계산해 보시면 3분의 얼마가 나오니까 3분의 8이 나오니까, 이만큼 이동안에 이동거리는 3분의 8이 나왔을 것이다. 음의 방향으로 3분의 8 이동했을 것이다.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요만큼 이동했을 텐데, 요 넓이는 1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온 운동이 되는 거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이 지점 3분의 7일 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수직선상에서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만, 얘가 원점이니까 출발 지점이 처음에 써있죠? 원점을 출발해요. 출발 지점이 원점이니까 얘가 실제로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 그래프를 보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주셔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언제다라는 거를 좀 확정 지을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실제 면적, 다른 말로 이동거리 계산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보셔도 사실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시간제가 있을 건데, 물론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막 되게 높다라는 건 아닌데, 좀 짜증나는 친구들이 좀 꽤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은 해결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짜짜짜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사실 속도가 속도랑 역함수만 남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원래부터. 요것만 조금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 일단 요거만 좀 얘기를 드려보면 1050 6번 같은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1056번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조금 이용을 했었고, 지금 그 처음에 적분 설명할 때도 성질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평행이동 이용해서 적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fx는 fx-3에 더하기 4다 라고 나와 있을 때, 그러면은 내가 a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한다는 건 내가 이걸 계산한다는 것과도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얘는 따로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접근 구간에 맞춰서 평행이동을 살짝 들어가셔야 되거든. 그럼 얘는 평행이동을 3만큼이 fx-3이니까 안에를 f 뭘로 바꾸기 위해서는 x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행이동 얼마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3이에요? 여기서 1로 가려면 네. 마이너스 3만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3. 그럼 얘와 얘도 평행이동이 얼마씩 들어가야 돼? 네. 마이너스 3만큼씩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해서 들어가 주시면은 그 친구를 조금 더 잘 푸는데 식만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게 왜냐면은 그래프가 음수인 구간이 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도 좀 애매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얘를 깔끔하게 그래프 예시를 들어서 잡는 게 조금 하다 보면은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57이랑 58 같은 경우는 좀 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좀 덕목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도형에 관련된 기본적인 덕목 무슨 덕목이냐면 이걸 무슨 분점이라고 해요?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우리 그쵸? 내분점이라고 불러요. 내분점 공식을 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뭐 A, 뭐시 여기가 B, 뭐시겠네. 뭐 더하기 뭐분해? M 플러스 아이 좋다. MB 플러스 N. 그렇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셔보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이게 저기서 x축에 대려 하면 이게 지금 뭐를 이루기 때문에 직각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분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두 개를 만들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길이도 똑같이 이게 나오고 그래서 이 공식은 뭐를 풀어서 나오게 된 거냐면 x 좌표 길이의 차이 얘와 얘의 길이비가 n인데 n입니다 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이거를 비례식 풀어서 정리해서 p는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저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게 될 건데 실제로 이 선분 길이가 n대이 나왔다고 하면 이 선분 길이를 실제로 구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 못해. 항상 x좌표 길이의 비율도 n대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y좌표 길이의 비율도 저렇게 나올 거다. 닮음을 좀 이용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다루는 덕목 두 번째 아까도 질문 갖다가 얘기한 것 같은데 도형은 어떻게 봐야 된다? 하나의 도형을 작은 도형 여러 개로 쪼개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나의 도형을 작은 도형 여러 개로 쪼개는 것도 능력이지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쵸? 옛날에 뭐, 처음 배울 작품 처음 배울 때 삼각형 넓이 막 직사각형을 적당히 잡아가지고 막 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사실 도형에서 중요한 거는 큰 도형을 잘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도형을 큰 도형의 일부분으로 보고 제거하는 것도 도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거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림 잘 그려보시고 그림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플랜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예시를 한 번만 들어드리면은 얘와 얘로 둘러싸인 넓이 이런 걸 물어볼 때 그러면은 여기가 0,1일 거니까 y는 2는 여기 이거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아무래도 이런 넓이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잡아야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적분을 몇 번 해볼까? 3번 해볼까? 해도 되죠? 어떻게 자르면?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자르고 1에서 한번 잘라서 이히 여기 뭐 좌표 잡고 여기 좌표 잡고 루트 2 나오나? 3 나오네요?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화 그 다음에 1부터 루트 3까지 정적분화 1에서 가도 되죠? 이걸 시키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얘를 뭐 하자? 빼자 가면 되죠, 그치? 이걸 구하는 게 더 가슴 아파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런 거. 여기 넓이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요거 2번 뺐잖아요, 그쵸? 요거 하나 더. 요거 활골이니까 그냥 활골이고 중심에 닿게 적으면 이거 120도 나오는 거 무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큰 원 전체에서 활골 넓이를 딱 2번만 빼주면은 남은 친구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도형을 잡고 작은 도형을 살짝 빼주면은 넓이가 나온다 이렇게 가시는 게 조금 더 인생이 편해지지 않나요? 이런 얘기죠.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진짜 가슴 아픈 친구들이 어디에 존재를 하게 되냐면 61번이랑 난 진짜 61번, 뭐 63번, 그 다음에 뭐 67번 이런 거 있고 69번도 아쉽고요 그냥. 화요일 날 지금부터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보내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한두 개만
조금 시켜보고 여기서 시켜보고 여기서 좀 마저 같이 좀 해결을 해보고 그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충분히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그래도 좀 올 때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1060번이랑 1063번만 한번 지금 시간에 해보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1060번은 조금만 잘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63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좀 푸는지 한번 보려고 좀 시켜보는 거니까 한번 제작하다 보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